오늘 명불허전에서는 좌우를 넘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일가를 하시는, 그래서 아마 양쪽으로부터 모두 사랑과 미움을 다 받고 있는 분입니다. 토론을 정말 잘 하시고요. 또 정치평론가이시기도 하고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또 변호사라는 직함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을 명불허전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건강하시죠? 예. 예, 요즘도 바쁘시죠? 뭐 바쁜 척 하는 거죠. 늘 하는 대로예요. 네네. 예, 하루에 방송 딱 하나씩만 하기로 하고 있고. 아, 방송 하나 예, 하고. 밤에는 예. 책 쓰고 또 읽고 그리고 또 개하고 놀러 다니고. 아니 그래도 뭐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방송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그게 그 한 10년 된 습관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조찬 강연이 있어서 좀 일찍 일어났는데 네. 사실은 평소에 잘 때 일어난 거예요. 예, 아침 한 6시 되면 원래 자고 10시에는 정확히 일어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그 대신에 낮에 그 사무실에 그 방송 마치고 들어가면 잠깐씩 졸도할 때가 있죠. 아, 네. 예, 저는 졸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분들은 이 졸더라. 아니, 이제 변호사로서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 뭐 이 변호사보다는요. 뭐 좀 독특하게. 제가요. 네. 내 친구들이 뭐 막내를 갖고 로스쿨 보내겠다. 뭐 이러면 애들 로스쿨 보냈다 그러면 극구 말립니다. 하지 마라. 야, 이유가 왜? 뭐냐? 아, 변호사 하면 저 50억씩도 예, 버는데. 니는 잘 먹고 잘 사고 안 그래도 그런 네. 얘기를 해요. 야, 아유, 저희 깜짝 놀랐어요. 소송비 부분장 50억이요. 뭐 검사장 마치고 나면 뭐 그냥 평생 먹는 거 1년 안에 다 본다며. 야, 변호사 이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아느냐? 하이에나 직업이다. 직업 중에서 유일한 하이에나 직업이다.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직업이야. 아, 이것도 전국의 변호사들이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변호사들이 전부 다 동의할 겁니다. 네. 이 의사들은 환자가 와서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들은 다 나갈 때 감사합니다 네. 하고 나갑니다. 네.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서 변호사가 아무리 일 잘해가지고 구속된 사람 예컨대 석방을 시켰다. 그렇더라도 다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그러고 시켰어요. 그걸 나가면서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데는 다 이러죠. 네. 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네. 가장 어려워진 사람, 비참한 사람, 사실 그걸 우리가 돕는 직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가 마치 환자를 이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회의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직업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꾸로 보면 이 법률 비용은 생산 비용이 아니잖아요. 필요적 경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비용 들고 왜 다시 오고 싶겠어요. 문제는 이런 변호사들의 수입원이 전부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쉽게 말하면 시체에서 뜯어먹는 남들이 죽여놓으면 와서 몰래 뜯어먹는 하이에나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연예인 전문 변호사도 하셨잖아요. 제가 제일 문제였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처음에 하셨어요? 아니 내가 워낙 연예계 방송계 이제 아는 많이 분들이 알아서. 많으니까 제인이 제 얘기 왔는데 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가면 부장들이 재판 진행할 때 제 거꾸로 물어요. CP가 뭐예요? 묻는단 말이에요. 네, 네. 치프 프로듀서를 몰라요.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 지점장 같은 겁니다. 네. 그래 쉽게 알아들어 버리고요. 은행 지점장 이러면 판사들은 다 아니까 지점장의 법적 권한부터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보기로 은행 지점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연기자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CP에게는 예? 뭐 아주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본부장에 올라가야 되고 사장의 사인을 받아야 되지만은 적당한 것은 CP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장을 대리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연기자들하고 우리나라 처음에 그때 이제 기획사들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이 계약서들 보면 막 진짜 엉터리였어요. 다 노예 계약이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내가 그때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이 노예 계약들 문제였다고.
한 장짜리면 두 장짜리인데 다 노예 계약이 있어요. 그렇지. 지금 요 사이 아마 연예계에서 그 떠돌아다니는 소위 이른바 계약서들 요새는 표준 계약서라는 걸 그 만들어서 표준 계약서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은 저일 겁니다. 네, 네, 네. 제가 만든 계약서들이 어느 날 막 여러 군데 막 다니더라고요. 그게 거의 표준화돼 해버렸고. 아. 뭐 엔터테인먼트 법학이라는 책이 있던데 우리 때는 그런 책이 없었어요. 거기 보면 제가 만든 판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들이 어허. 이 당시에 톱스타들 사건들이 몇 건이나 그게 수록이 돼가지고 음. 그때마다 거의 하나의 뭐 판례를 만들고 있어요. 예컨대 연기자와 그 기획사 혹은 방송국이 맺는 계약은 단순 다른 일반 계약하고 틀려가지고 이건 서로 상호 신뢰를 요구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신뢰가 허물어지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있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사소한 그 다른 문제 같으면 안 되는데 아마 요 사이는 아마 음주 사고 이런 게 또 많으니까 많죠. 그것 때문에 또 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예인 전문 변호사도 그 처음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건 명백한 1호죠. 아, 명백한 1호 변호사예요. 뭐 톱스타들은 제가 거의 다 당시에 당대 톱스타들은 나 거의 다 알았죠. 아마 저를 모르면 톱스타가 아니죠. 또 혹시 그러면 법정은 안 가십니까? 요 사이는 거의 갈 일이 없어요. 주로 저는 이제 간판을 안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무릎 찾아오는 분들이 주로 이 확정이 다 돼서 더 손을 쓸 수도 없는 사안이거나 어허. 아니면 그 본인은 억울한데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요사이 뭐 조현병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많이 옵니다. 이상한 소리들 들고 예컨대 뭐 유인촌 장관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 사람을 고발해 달라. 네, 네. 예컨대 대통령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왜 대통령이 평범한 일반 시민을 왜 감시하겠어요? 아하. 그 왜 감시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를 물으면 내가 제일제당 주식을 뭐 이렇게 CJ 주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 허허. 그래서 그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는데요 이러면 뭐 500 몇 주 갖고 있대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장난하러 예. 온 게 아닌 예, 거죠. 그럼요. 예. 정말 진지하게 온 예. 거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뉴스를 보면 이제 그런 게 갑자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그 국회 많이 다니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네, 네, 네. 이 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자기들이 만든 법과 그리고 일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국회는 법을 만드는 예, 곳이니까. 그리고 그런 게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하, 참. 그 자기들이 그 남의 잘못에는 얼마나 호통을 칩니까?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난리를 치고 하면서 이 연말에 예산 통과되고 한번 보세요. 1월달까지 다 외국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방금까지 멱살 잡고 막 멱살 잡다시피 해서 싸우다가 60팀이 나가는데 주로 보면 이 사람 법문화 탐방한다고 미얀마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뭐 그 이원 집정부제 연구한다고 오스트리아 가고 러시아 가고 학교 폭력 조사한다고 잉글랜드 그 영국 네. 핀란드 이런 데를 다니고 그 학교 폭력 조사 하려면 우리나라에 학교 얼마나 많아요. 이원 집정부제는요 헌법학 개혁 상고만 싸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오스트리아 안 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미얀마 법문화 이슬람 법문화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네, 네. 그것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야 간사 끼고 법사위원장이 그 말을 가겠어 겨울에. 그게 국민 세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엄격히 말하면 업무상 횡령이에요. 네. 이 소위 말해서 정책 비용, 정책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2천만 원 정도씩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냐 보니까 영수증 처리를 안 해요. 그냥 입마에 포켓에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갖고 아이들 외국 유학도 보내고 그 야당 국회의원이 법정에 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집에 생활비도 쓴단 말이에요. 그 업무상 횡령 아니에요? 네. 그 자기들은 그런 짓 하면서 자기들이 로우메이커잖아요. 입법가들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법 만드는데 아마 형법에 이 소위 그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이걸 보면 가슴이 다 뜨끔뜨끔 할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횡령죄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 보면요, 우리나라 이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죄송한데
뭐 이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국심 갖고 있고 박봉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 관료들은 관료주의 때문에 망하고 그리고 사법부는 정관 예우 때문에 망하고 입법부는 제가 참 감히 말씀드리는데 건달주의 때문에 망합니다. 전부 건달들이에요. 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렇게 이 초심 버리지 않겠다. 난 국회의원만 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저도 국회의원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과연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해요. 찾아보기 힘든단 말이에요. 개인이 입신영달이 먼저 앞서지. 내가 어떻게 해서 점수를 더 따서 다음에는 뭘 해야지. 나에게도 대권에 갈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만 눈을 반짝반짝하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열정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국가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우리들을 끌고 갈 그런 어떤 인재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정량만 난무하지 이 자기 나름대로 깊이가 있는 정책을 가진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이건 우리 민족의 불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은 제가 참 저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험한 말을 참 많이 하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있는 경계선은 안 넘고 네. 안 넘고 있었는데 한 번 이제 딱 방송위원회에 걸린 사건이 그거예요. 이 김정일 경공 얘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 XX 아니냐. 네,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사실은 그게 문제될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종북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대답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종북주의보다는 종미주의자가 더 나쁩니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어허. 그러면 그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있고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답변 안 하잖아요. 그 왜 답변을 안 하느냐? 쉽게 말하면 김정일, 김일성을 개 XX라고 해라. 어허. 그 일반 사람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신이 국민의 대표니까 의심을 받으니까 왜 그런 말을 못 하느냐? 내가 종북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왜 못 하느냐? 이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방송 용어로 이 개 XX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격렬하게 그 당시에 방송위원들에게 얘기를 했죠.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죠.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소송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하도 화가 나서 탁자를 쳤습니다. 이게 많은 짓이냐. 우리나라에서 김정일 사망을 했을 때 이 무려 4개 방송이 첫 보도를 서거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그걸 분석을 한 사람도 없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이 했으니까 자기들이 시비를 못 걸잖아요. 이러니까 요사이 그 방송을 맡고 있는 이 젊은 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서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대요. 서거나 사거나 똑같은 의미 아니냐. 이 얘기를 태연하게 나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생방송에서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서거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랬더니만 서거가 뭐 죽음을 의미하는 뜻인데 뭐 어떠냐. 그게 존칭이냐고 얘기를 해요. 그 당연히 존칭이지. 그 국어 공부를 안 하시고 대학 교수 하시느냐고 내가 좀 심한 얘기를 했더니만 그 말을 갖고 또 시비를 걸어요. 지금은 그분하고도 친합니다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이제는 뭐 겁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무슨 겁에 아니, 욕도 많이 먹지 않았어요? 아 많이 먹죠. 근데 버티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욕해봤자 뭐 이제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겁이 없어지잖아요. 소송도 좀 더 험한 말을 하자면 급 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문제로 혹시 소송은 안 하셨어요? 누가 고소를 하거나 뭐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제가 명예훼손으로 법에 하거나. 걸릴 정도의 그런 나는 개인적 명예는 그 훼손은 안 합니다. 공민을 비판을 하지. 네, 네. 예, 근데 이 명백한 어떤 잘못이 있고 화제가 있으면 그걸 내가 조리 있게 비판을 하지. 이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 그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백악관에 가장 오래 출입한 이제 여 기자가 헬렌 토머스라는 94살에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백악관의 맨 앞줄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써 있지만은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 제가 그 뒤에 제 책에 제가 쓴 잡초와 우상에 한 줄 다 더 보탰습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거나 권력자가 답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권력자의 질문은 다 해요. 근데 권력자가 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권력자에는 대통령부터 서울시장까지 다 포함이 다 됩니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국민이 대표로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 비판을 한다면 그걸 응당 수용을 해야 되고 거기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죠. 국민들이 뭐 기자를 통해서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국민이 직접 하거나 간에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걸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난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처음부터 각하를 다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걸 갖고 또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하라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러니까 이 가진 자들, 배운 자들의 어떤 문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게 모두에 너무 이게 험한 말을 해서 그런데 사실요. 황당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저- 아예 현장에 한번 나가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가 나한테 대통령 시기 줄리도 마무하고 이 국회의원이 돼봤자 원후보 되면 되잖아요. 네. 오히려 바깥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뭐 질타를 할 부분이 있으면 질타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돼봐요. 제가 그거 돼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럼 이제 못하게 되는 건가? 3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300분의 1밖에 안 될 테니까 어떤 역할도 못 할 것이고 오히려 바깥에서 그러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도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밖에서 이렇게 정말 옳은 소리만 다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옳은 걸 행동으로 못 옮기면 그렇죠. 정부에 그 몸을 담고 있어 봤으니까 너무 목격 많이 했잖아요. 그렇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특히 왜 이제 시민단체 운동하시던 분들 뭔가 하여간 민주화나 기타 하여간 뭐 그 정말 그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하시던 분들이 국회 들어가면 그 역할을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의사당에서 결정하는 게 사안이 한 1000건이 있으면 4년 동안 1000건 중에 아마 990 한 7, 8건은 당론 투표예요. 이른바 파티 플랫폼이라고 그렇죠. 하는 당론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옛날에 당론 투표가 한 40%대다가 지금 이제 한 8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갖고 난리가 나 있어요. 미국 정치학계에서. 우리 민주주의 정치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고 공격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국민의 대표인데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왜 똘똘 뭉쳐서 당론 투표를 해버리느냐. 근데 우리는 아주 심해요. 그렇죠. 그게. 쉽게 말하면 연말에 그 법안을 100건, 150건을 한꺼번에 통과를 시키잖아요. 한 건 통과시키는데 1분이잖아요. 마구 망치지 하잖아요. 이의 없으십니까? 땅땅땅. 이의 없으시면 땅땅땅 하잖아요. 법안 뭐 다 눌리고 표결하십시오. 통과됐으면 땅땅땅 하잖아요. 법안 알고 하겠어요?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옆에 원내대표가 이거 O 해라. 그럼 다 O 찍고 X 해라. 그러면 X 찍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어느 국회의원 얘기 들으니까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계속 묻는답니다. 이거 O 해야 돼요? X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 수준이에요. 입법부가 로우메이커잖아요. 법을 만드는 곳인데 기본적인 리글 마인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법적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입법부 그 법안을 입법을 할 때 표결로 나갈 때 최소한 그 법을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모르고 투표하면 그건 뭐예요? 범죄입니다. 뭐 안 되겠죠. 그건. 범죄예요. 근데 전부 다 읽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가령 근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봤다고 알고 있다고 그럴 아니 것 이번 마지막 그 한꺼번에 왕창 또 통과했잖아요. 네, 이 국회법 개정안부터 왕창 했잖아요. 네. 그네 장담하는데 그거 다 읽어보고 투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 많은 법을 어떻게 다 읽어보고 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책이 얘기하시는데. 이만한데 네. 책으로 치면 이만한 책인데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다 보고 투표를 해요. 자기 소관 상임위 거는 다 읽어봤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것도 다 읽어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남의 거는 예. 이제 못 보겠지 아마. 이러니까 이런 황당한 짓을 왜 하는? 자기가 발의할 때 서명해놓은 법안 있잖아요. 그 내용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거의 다인데요. 깨놓고 아니 말했어. 혹시 이런 얘기는 명예훼손으로 안 걸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명예훼손하면 이 문제만은 내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읽었다 분명히 이런. 거꾸로 무고죄로 내가 거꾸로 고소를 할 테니까. 이건 내 장담할게요. 예. 그리고 양심이 있을 테니까 이런 말 하면요 정말 고기를 다 못 드려야 돼요. 이 심지어요 국회의원들 더 앉아가지고 이 질문지 읽을 때 이때 팔을 들어 올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보니까 관로하고 보좌관이 적어준 건데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 요새 얘기입니까? 작년 최근에 참 저는 한 3, 40년 전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가 참 걱정하는 게 정말 공부들 좀 해야 돼요. 최소한 자기가 맡고 있는 상임위에 대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사실 기본이 의무입니다. 네. 아니 혹시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올바른 소리지만 상당히 과격한 발언을 많이 해서 이런 물리적인 위협 같은 거 이런 걸 받은 적은 없으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말씀부터 먼저 할게요. 아 그래. 예.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중앙일보에 이 시대 읽기를 쓸 때입니다. 제1회 때는 대통령 기회를 잃고 있다 이랬었는데 그 쭉 가다가 몇 달 뒤에 탄핵 반응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를 두려워하라. 요 제목의 글이었어요. 일단 이제 인터넷판에 쫙 올려놓으면 댓글이 무려 7만 개가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엄청나게 막 하루에 SNS가 엄청나게 돌아갈 때가 아니에요. SNS는 없었고 댓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 고급차 회사에 그 법률 고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차를 한 대 얻어갖고 우리 집에 들어가는 사도인데 차를 딱 세워놨는데 아침에 딱 나가서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누가 차에 텔레비전 안테나를 무식 그려놓았더라고. 그게 뭔가 돌로 가고 차 전체를 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말도 못하는 엄청난 소리를 적어놓았어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그걸 차를 몰고 자랑스럽게 몰고 사무실 출근을 했다가 저는 아직까지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강북에만 살고 있으니까 출근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 출근을 했다가 차를 이제 맡겨놓고 이 택시를 타고 집에 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그 저하고 걔하고 단 둘이 살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제가 결혼을 아주 늦게 했습니다. 예. 근데 걔가 그때는 진돗개였어요. 진돗개인데 온데 이 배변을 봐놓은 거예요. 응가를 해놓은 거예요. 집에 개가 돌을 무시 던져갖고 담벼락에 올라가서 돌을 던져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적이 있고 왜 김정은 뭐 어쩌고 KBS에서 난리를 쳤을 때는 그때는 경찰에서 연락 오고 국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에서는 이 본청에서 연락이 오고 제가 사무실이 서초동인데 서초 경찰서 연락이 오고 신변 보호를 해주겠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진지하게 신변 보호를 해주겠다 하면서 국정원에서는 담당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당분간 이 조심해야 될 사항을 나한테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것, 뭐 특히 비 오는 날. 일부러 겁주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음지에서 애를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 아니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정치 평론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얘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우연한 계기로 제가 신문에 칼럼을 하나 쓴 계기로 그러니까 1년에 한 12번 정도로 이 100분 토론짜리 이런 프로그램이 나갔는데 수요일마다 정신들 불러놓고 하는
보수 진보의 대결이 있었어요. 음. 그게 이제 전원책 장유식의 정치 아하, 토크쇼였는데 그걸 제가 계속했죠. 몇 년을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거기에 가게 된 이유가 중앙일보에서 그 시대일기라는 걸 그 만들면서 보수 쪽 한 사람, 진보 쪽 한 사람 대표를 뽑아서 마음대로 글을 쓰라고 한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이데올로그들이 없었잖아요. 네, 누가 그렇죠. 보수주의자다, 누가 진보주의자다가 없으니까 보수 쪽에서는 제가 글을 쓰고 진보 쪽에서는 상지대에 있는 김정남 교수가 그때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제가 보수 이데올로그가 된 건데 이 제가 사람들이 보수 논객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스탠스를 정말 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미국으로 치면 미국 공화당 같으면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쉽게 말하면 미국식 보수주의를 말씀드리자면 이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전통과 상식을 존중해야 된다. 네. 이제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으면 이제 연방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보다는 자기 살고 있는 카운티 이걸 더 존중하잖아요. 자기 이웃을 더 존중하고 가족을 더 중시하고 자유와 책임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화당으로 치면 저는 가장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사회의 어떤 빈부격차 문제, 어두운 곳에 대해서 나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보다는 약간 왼쪽에 있는데 미국 민주당으로 치면 이제 오른쪽이죠. 한참 오른쪽에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를 이제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미국 민주당을 자유주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희망적인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나는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요. 정말 너무 많은 낭비를 해요, 우선 시간을 낭비를 해요. 시간 낭비. 물론 나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저하고도 반대되는 잣대를 가질 수 있고 한데 그리고 너무 스펙이라고 하는 이 소위 재원을 갖추는 데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 인문학적 소양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한마디 하자면 낭중지추. 저는 이 우리 동기들이 한 절반 이상 간 소위 인류대학에 떨어져 후기대학을 간 사람이에요. 나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그리고 책을 읽고 그것을 쌓아놓으면 그게 어디 가겠느냐. 반드시 송곳처럼 튀어나올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 알아줘도 알아줄 것이다. 제가 그 오늘날 뭐 어떻게 얘기하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그 누구 호강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든 그 이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낭중지추적인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절대로 그 공부한 것은 배반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대강대강 하지 마라. 뭘 하면 천착해라. 천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문자고도 다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천착해야 된다. 네. 그 이게 정말 적당히 공부해놓으면요 몸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보고 뭐 하더라도 꼭 필요한 자료 같으면 딱 밑줄 꺼내 고치기서 박아놓고 다음에 또 리마인드를 또 해야 돼요. 또 보고. 근데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건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일자리가 없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느냐. 다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운이 없고 뭐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줍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다 그게 사소한 게 돼요. 네. 반드시 이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이 짧은 걸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거든요. 나 요새 젊은 친구들이 두루마리 휴지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화장실에 가면 두루마리 휴지 박아놓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리 풀어도 두껍단 말이에요. 그렇죠. 풀어도 두껍거든요. 근데 한 중간에 넘어가고 어느 순간에 가면 조금 풀면 팍팍 줄여요. 네. 만약에 요만큼 남아있는데 풀어버리면 바닥에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시간은 지금은 화살이 아니고 빛보다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는 막 시간이 그래서 무한정 있는 줄 알아요. 나이 60, 70 이러면 우리는 저때까지 가만히 지내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마 뭐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고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막 거기 좀 시달리다 보면 언제 뭐 과장 부장 되면 이미 50 넘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할 일이라고 머리는 허여서 등산 갈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예, 말자. 정말 치열하게 좀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치열하게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제가 보기로는 20대에 결정이 돼요. 특히 20대 초반에 난 결정이 된다고 봐요. 중반까지. 그때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석에서 뭐 술 한잔 할 때 있으면 야 오늘은 이제 술 마셔도 되지만 술을 한 잔 마시더라도 마실 때는 치열히 마시고 놀 때도 치열하게 놀고 알겠습니다. 공부할 때도 치열하게 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야만 또 사는 재미가 나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나 치열하게 사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 시대가 우리 전 변호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라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구에 잘 이렇게 응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보다는 네. 우리 그 유대감께서 네, 저는 뭐 더 큰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무대에서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이,